최근 가장 유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은 문화상품권 사기라고 합니다. 휴대전화가 고장났으니 문화상품권을 대신 사달라고 해서 핀 번호를 받는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핀 번호라는 것은 문화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쓸 때 입력해야 하는 번호로 상품권마다 부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조여사입니다. 혹시 딸이나 아들이 아니면 가까운 친구나 지인이 문자로 휴대폰이 고장났다, 아는 사람한테 문화상품권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미 돈까지 받아놨는데 갑자기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인증이 되지 않으니 엄마가 대신 상품권을 사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부분은 그 문자를 믿고 확인도 안 해보고 문화상품권을 사게 된답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합니다. 이런 문자에 2,400명이 속아서 문화상품권을 사고 핀 번호를 보내서 사기를 당하고 말았답니다. 어떤 50대 엄마는 지난달 딸한테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는데요.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프로필이었지만 딸 이름이 맞고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해서 별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딸은 아는 언니가 문화상품권을 사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미 돈을 받았는데 휴대폰이 고장나서 인증이 안 된다, 그러니 엄마가 대신 상품권을 사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10만원짜리 상품권을 93,000원에 파는 쇼핑몰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더랍니다. 그런데 엄마가 에러가 나서 안 된다고 하니까 딸은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는군요. 딸이라는 걸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엄마는 본인의 신용카드와 신분증 앞뒤면 사진을 다 찍어서 보냈답니다. 걸려들었네요. 쇼핑몰 에러 나는 것도 일부러 주소를 잘못 가르쳐줘서 에러 나게 한 건 아닐까요? 어쨌든 그 엄마는 잠시 뒤에 93만원이 빠져나갔다고 문자가 오더랍니다. 상황 끝난 거지요. 딸이 문자가 오고 돈이 빠져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33분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딸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딸의 이름을 도용한 메신저 피싱 일당이었습니다. 사기당한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문화상품권이 사용된 후였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00여만 원 돈을 날려버린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메신저 피싱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답니다. 지난해 2018년 피해 건수는 656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2432건으로 1년 동안 3.7배나 늘었다고 하는군요. 피해 액수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29억 4천만 원이었는데 올 상반기에는 70억 5천만 원으로 2.4배 증가했답니다. 한 건당 피해 액수는 지난해 상반기에 480만 원에서 291만 원으로 줄었다는데요. 이것은 소액을 노린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겠죠. 소액으로 해야 의심 안 하고 쉽게 잘 걸려들 거라는 계산이 있었겠죠. 그래서 최근 가장 유행하는 수법이 문화상품권 사기라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메신저 피싱 일당은 피해자가 핀번호를 보내면 이를 활용해서 물건을 산 뒤 이 물건을 되팔아 돈을 챙긴다고 하더군요. 또 이런 방법도 있답니다. 나 대신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달라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쓴다는데요. 오빠를 사칭해서 또 여동생한테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내가 급하게 돈을 보내줘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에러가 나서 안 되니 나 대신 돈을 보내주라고 한다는군요. 그리고 계좌번호까지 보내주면 거기다 얼마를 입금해줘라 하면 성공한 겁니다. 메신저 피싱 일당은 2번의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를 얻어 범죄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우선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를 해킹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는 문자나 동영상 이런 걸 보내서 피해자가 이를 클릭하면 피해자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가족이나 지인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이 정보를 활용해 가족이나 지인, 친구 그런 행세를 하며 사기를 쳐서 돈을 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지인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까지 똑같이 도용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기라는 걸 눈치채기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휴대전화가 고장났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전화를 걸어볼 생각조차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놈의 새끼들을 어째야 합니까? 메신저 피싱 사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당국은 예방책에 고심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최근에 나온 대책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빨간 지구본이라고 합니다. 빨간색 지구본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뭔 얘기냐 하면은요, 메신저 피싱에 가장 많이 악용되는 게 카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측과 협의해서 해외에서 접속한 경우 프로필에 사진 대신 빨간색 지구본이 표시되도록 했답니다. 메신저 피싱이 추적을 피하려고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범행을 한다는 거에 반영해서 아이디어를 낸 조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친구나 지인, 가족들이 갑자기 송금이나 상품권을 구매 요구를 하는데 빨간색 지구본이 표시되고 친구나
친구나 지인 가족 중에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사기꾼이 보낸 문자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그런 메시지가 왔다면 본인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이라 하는데요. 그런데 사기를 당하려면 전화해볼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요, 사기를 당해서 돈을 송금했다면 30분 안에 신고하면 인출을 막을 수도 있지만 문화상품권은 핀번호를 넘겨서 사용된 후에는 취소가 안 된답니다. 경찰은 메신저 피싱 등 서민 대상 사기 범죄를 오는 11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나쁜 새끼들을 어째야 합니까? 메신저 피싱 사기를 당할 뻔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재미도 있었지만 대처를 순발력 있게 잘 하셨더군요. 혹시 모르니까 대처할 방법 좀 배워보실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아랫동서 아이디로 문자가 왔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좀 보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군요. 네 마누라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엉뚱한 이름을 대면서 어물어물 하더랍니다. 잘했네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 뭐니? 했더니 금비 그러더랍니다. 그 집은 고양이 키우지도 않는답니다. 또 어떤 분은 친구가 돈 좀 빌려달라고 문자가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데요. 너 생일이 언제니? 하니까 대답을 못하다 그럽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분은 딸내미가 엄마 나 작은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줘야 하니까 한 50만 원만 입금해줘. 그래서 엄마는 어쩌니 초코가 아파서 지금 동물병원에 왔다. 그랬더니 초코 많이 아파? 내가 더 아픈데? 그랬답니다. 그 집 개 이름은 벨이랍니다. 또 어떤 분은 딸 이름으로 문자가 왔는데 반말을 사용하더랍니다. 딸내미는 존댓말만 쓰는데요. 그리고 딸은 자기 방에서 지금 자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 그런 걸 다 받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 반응은 이렇더랍니다. 사기당한 것도 아닌데 하면서 미적지근하게 시큰둥하더랍니다. 그분은 다른 피해자 막아보려고 귀찮은 걸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당신이 피해를 당한 게 있어야 수사를 합니다. 그랬다는군요. 경찰 분들도 바쁜데 피해 본 거 없으면 그냥 있으라는 얘기죠. 또 이런 일도 있네요. 실적에 눈이 먼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 통장을 개설해 줬다고 합니다. 이 은행 직원은요, 실적과 성과금에 눈이 멀어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을 하고 외국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개설해 줬답니다. 이 은행 직원은 금융 실명 거래와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외국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글쎄 13개나 개설해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답니다. 은행 직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포통장 알선 브로커와 결탁해서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불법 체류 외국인의 여권 사진 파일만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했답니다. 에휴, 돈에 미친 건지 진짜 간땡이가 분 건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직원이 자신이 발급해준 은행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대포통장이라는 사실이 전국 은행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공지돼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포통장 개설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니 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요. 알면서도 한 것은 죄질이 나쁩니다. 은행 직원이 그러면 트나요. 보이스피싱 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데 자기 돈 벌자고 그런 짓을 합니까? 나이도 47살이면 어린아이도 아닌데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은행 직원이 개설해준 13개 대포 통장으로 국내 93명의 피해자로부터 7,992만 원을 편취했다는군요. 은행 직원은 신규 계좌 개설 이런 실적을 인사 고과와 성과급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해서 통장을 개설해 줬다고 진술했답니다. 바보도 그런 바보가 또 있을까요? 경찰 관계자 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과 결탁해 대포 통장을 개설해준 은행 직원이 구속된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답니다. 경찰은 은행에서 확인 절차 없이 외국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은행 직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거라고 했는데요. 아니 아무리 실적과 성과급에 눈이 멀었다 해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지르나요? 제 생각에는 솔직히 성과급보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서 대포 통장 개설해주고 받아먹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할 말이 없으니 실적과 성과급 때문이라고 했다는 거 아닐까요? 이건 보이스피싱과 공범입니다. 대포 통장 하나 개설해주면 얼마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오고 갔으니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알고 지내던 대포 통장 알선 브로커와 결탁을 했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알고도 한 것은 거기에 따르는 대가도 없이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 알고 지내던 대포 통장 알선 브로커가 꼬시니까 솔깃해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알고 가깝게 지내는 거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항상 먹잇감을 찾고 기회가 오면 덥석 집어삼킬 궁리만 하고 있을 텐데 가깝게 지내면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멀리 해야지 가까이 지내면 나도 모르게 물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이스피싱 사기든 뭔 사기든 당하려면 순간에 바보가 돼버립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으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가끔씩 휴대폰 싹 훑어봐 드려야 됩니다. 어떤 앱이 깔려 있을 수도 있고 빨간 지급은 꼭 말씀드리고 모르는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도 말라고 하시고 모르는 사람이 보내오는 동영상 이런 거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통화 중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야, 이 보이스피싱 새끼야, 까불지 마. 너 경찰에 신고할 테니 콩밥 좀 먹어봐라. 이러실 건가요? 아니면 점잖게 나 다 알고 있는데 세상에 왜 그렇게 사냐.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신 차려라. 이러실 건가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신상 다 털려서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욕하고 그러면 보복으로 골탕 먹인답니다. 뭐 협박도 하고 주소 알아내서 집으로 시키지도 않은 물건 배달시키고 그런다더군요. 예를 들어서 통닭 뭐 50마리, 100마리, 피자 뭐 100판 이런 식으로 골탕을 먹인답니다. 그러니 그냥 끊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도 보이스피싱에 걸려드는 사람이 있냐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보이스피싱 사기가 없어지지 않는 한 당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라고 돈 빌려달라는 문자 친구가 맞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모르는 전화나 문자는 받지도 말고 바로바로 삭제합시다. 그리고 빨간 지급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